병력, 달동 골목 깊숙한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바로 박현우라는 어린 소년의 우렁찬 복권 판매 소리였다. 낡은 셔츠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여윈 몸을 감추기엔 역부족이었다. 커다란 낡은 신발은 밑창이 다 닳아 그의 발걸음을 더욱 힘들게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피곤함에 덮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서운 바람 속 작은 불씨처럼 희망을 빛내고 있었다. 현우는 겨우 8살이었지만 2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은 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작고 낡은 집은 이제 겨우 비바람을 막아줄 뿐이었다. 집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그의 외로운 밤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현우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시작되었다.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복권이 담긴 작은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익숙한 허기는 그를 괴롭히지 못했다. 그에게는 매일 100장의 복권을 모두 파는 것이 큰 성공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어른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더 큰 아이들에게 복권을 빼앗기거나 놀림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우는 울지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다. 조용히 떨어진 복권을 주워 먼지를 털고 맑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다. 어느 날 저녁, 해 칠녘 붉은 노을이 일상 인도에 길게 들이울 때 현우는 낡은 빵을 손에 들고 작은 조각으로 뜯어 먹었다. 그러다 우연히 배고픔에 떨고 있는 최말순 할머니를 보게 되었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빵을 반으로 쪼개 할머니께 드렸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드세요. 저는 배불러요. 정작 본인도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말이다. 현우의 삶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투쟁만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의 사랑이 없는 커다란 외로움에 잠겨 있었다. 매일 밤 일과를 마치고 집 문턱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멀리서 자신을 보고 있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강해져야 해. 혼자서 나아가야 해.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야. 매일 같이 복권을 팔며 희망을 키워나갔다. 비록 현실은 고되지만 8살 소녀는 역경 속에서도 굳건한 의지와 선량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마치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들꽃처럼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었다. 현우는 여느 때와 같이 복권을 들고 골목을 뛰어다녔다. 복권 사세요. 외쳤지만 오늘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좁은 골목길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그의 몸을 움츠러들게 했다. 쾅!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함께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현우는 급히 문각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낡은 셔츠는 빗물에 젖어 그의 몸을 제대로 가려주지 못했다. 빗물에 젖은 현우는 몸을 떨었다. 아직 팔지 못한 복권을 바라보며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남은 복권 한 장 한 장이 아직 알 수 없는 내일의 식사였기 때문이다. 그때 멀리서 비틀거리는 그림자를 보았다. 백발의 70대 노인이었다. 낡은 옷은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떨리는 손으로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마치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는 듯 보였다. 현우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선한 눈에는 걱정이 가득 차올랐다. 현우는 망설이지 않고 복권 바구니를 내버려둔 채 빗속으로 뛰어나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빗소리에 묻히는 그의 맑은 목소리가 울렸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할아버지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기도 전에 다리가 풀려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현우는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의 어깨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현우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뛰어나갔지만 사람들은 모두 차갑게 지나쳤고 심지어 나 귀찮게 하지 마. 꼬맹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현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의 눈은 무력함에 젖어 있었다. 그는 스스로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가까운 대중 택시 정류장으로 달려가 택시 한 대를 잡으려 했다. 택시가 멈추자 택시기사는 비에 젖은 작은 아이를 보고 망설였지만 현우는 다급하게 애원했다. 기사님. 할아버지가 저기 쓰러지셨어요. 제발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 기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택시기사와 함께 할아버지를 차에 태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동안 모아둔 돈, 겨우 몇만 원을 꺼내 앞좌석에 놓으며 말했다. 돈이 이것밖에 없지만 나중에 꼭 더 드릴게요. 병원에서 현우는 할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데려가자 그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손은 걱정에 꽉 쥐어져 있었고 시간은 멈춘 듯했다. 매 순간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는 젖은 옷에 몸이 떨리는 와중에도 할아버지의 무사함을 빌었다. 몇 시간 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아이가 너무 잘했어요. 덕분에 제때 치료받으실 수 있었어요.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빛났다. 그는 급히 병실로 달려가 산소 호흡기를 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현우를 보고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고맙다. 넌 누구냐?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박현우예요. 그냥 복권 파는 아이예요.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걸 보고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편히 쉬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할아버지는 감동에 젖은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가난한 아이의 선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느꼈다. 현우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김재성 회장은 건강을 회복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해준 착한 아이에 대해 생각했다. 김 회장은 현우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의 눈빛과 행동을 통해 현우가 가난한 아이일 뿐 아니라 귀한 마음과 강한 정신력을 지닌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퇴원 후 김 회장은 택시기사에게 현우가 복권을 팔던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고급 승용차 안에서 그는 달동 골목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마침내 그는 복권 뭉치를 들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복권 사세요 라고 외치는 현우를 발견했다. 김 회장은 차에서 내려 현우에게 다가갔다. 현우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할아버지, 건강해지셨네요. 왜 여기서 쉬지 않으시고 나오셨어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 나아졌다. 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지?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없었을 거야. 현우는 손사래를 치며 순수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누구나 했을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기뻐요. 낡은 옷을 입은 채 마른 몸으로 서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김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현우를 돕기로 결심했지만 현우가 쉽게 동정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다음 날
김 회장은 다시 찾아와 현우가 팔고 있던 모든 복권을 사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우와 이야기를 나누며 삶에 대해 물었다. 현우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김 회장은 그의 강인한 의지에 더욱 감탄했다. 현우는 누구에게도 어떤 것도 구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먹고 싶으면 일할 것이고 살고 싶으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동정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김 회장은 매일 현우에게 복권을 사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현우의 삶을 은밀히 지켜봤다. 그는 현우가 골목 끝 낡은 집에서 전기도 깨끗한 물도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매일 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낡은 신문에서 배운 글자들을 삐뚤빼뚤 적고 있었다. 김 회장은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강인한 의지에 감탄했다. 어느 날 김 회장은 현우에게 새옷과 과자 한 상자를 가져다 주었다. 처음에는 현우가 거절했지만 김 회장이 단지 감사 선물일 뿐이라고 말하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다. 현우는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고는 무엇이든 받지 않겠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더욱 현우를 귀하게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우와 김 회장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현우는 김 회장을 친할아버지처럼 여겼고 김 회장은 현우를 친손자처럼 대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이야기와 젊은 시절 배운 교훈을 현우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도 현우처럼 가난했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의지와 믿음 덕분에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우는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김 회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희망에 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회장은 현우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선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야. 나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현우는 환하게 웃었고 김 회장은 이 아이가 상상 이상으로 큰 사람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운명적인 만남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 속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인연을 만들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추는 시간에 현우는 복권을 팔아본 돈을 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불량한 청년들이 나타나 현우를 둘러쌌다. 아, 꼬맹이, 돈 내놔. 뭐하러 갖고 있어? 어차피 돈 벌어서 할 일도 없잖아. 한 명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현우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지만 돈 봉투를 꼭 쥐었다. 이건 제가 번 돈이에요. 가져가지 마세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강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러자 한 명이 다가와 돈 봉투를 빼앗아갔다. 현우는 바닥에 쓰러졌고 힘없이 돈 봉투를 지키려 애썼지만 그저 억울한 외침만 내뱉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췄다. 현우의 복권 판매를 지켜봐왔던 김 회장이 화가 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택시 기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기사는 곧바로 개입하여 불량 청년들을 쫓아내고 현우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김 회장은 현우를 일으켜 세우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현우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현우의 작은 손이 긁힌 것을 보고 그의 눈에 슬픔이 가득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현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단지 현우를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승용차는 현우가 익숙했던 가난한 달동 골목을 벗어나 큰 길을 달려갔다.
차가 멈추자 현우는 크고 화려한 철문 안쪽에 자리 잡은 웅장한 저택을 보고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에요. 현우는 믿기지 않는 듯 더듬거리며 물었다. 김 회장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야. 들어가자.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저택 안으로 들어간 현우는 대리석 바닥과 벽에 걸린 그림, 화려한 샹들리에에 압도되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김 회장의 따뜻한 눈빛이었다. 마치 이 화려함과는 상관없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듯한 눈빛이었다. 김 회장은 현우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오래된 사진과 기념품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는 의자를 끌어 현우를 마주보며 앉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다. 현우야, 나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지만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아. 나는 언제나 부유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야. 한때 너처럼 아주 가난했지?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집중해서 들었다. 김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어. 힘든 일을 하며 겨우 먹고 살았지. 하지만 나는 늘 노력하고 선한 마음을 유지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어. 그리고 그 기회가 왔지. 나를 믿어준 사람을 만나 맨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어. 김 회장은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너를 보면 옛날 내 모습이 떠올라. 너는 강인한 의지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내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어. 그래서 너를 돕고 싶어.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나에게서 가능성을 보았듯이 내 안에서도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야. 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도움을 주었던 김 회장이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사실에 놀랐고 무엇보다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어요. 제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제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현우는 목이 메어 말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어깨를 다독였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네가 내 목숨을 구했고 그 보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이제부터 나를 내 가족처럼 생각해. 네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를 만들어줄게. 따뜻한 방 안에서 현우와 김 회장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감사함만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이었다. 김 회장의 이야기는 현우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고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운명적인 만남 이후 세월이 흘렀다. 현우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젖은 길거리에서 복권을 팔던 아이가 아니었다. 김 회장의 도움과 지도 덕분에 그는 학교에 다니고 훌륭하게 성장하여 뛰어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김 회장이 설립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김 회장은 큰 자부심을 느끼며 현우를 격려하고 그의 발걸음을 응원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다. 어느 날 현우가 정기검진을 위해 그를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김 회장은 갑자기 현우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서 내 유산을 이어나갈 사람이 되어줘서 정말 기쁘다. 현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항상 할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현우는 울먹였다. 일주일 후, 김 회장은 현우를 저택으로 불렀다. 이번에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우를 서재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의 삶의 기록과 서류가 가득한 곳이었다. 책상 위에는 현우의 미래라고 적힌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김 회장은 말했다. 현우야, 이것은 내가 평생 일궈온 모든 재산과 회사, 그리고 유산이야. 나는 이것을 모두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단지 너를 부자로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가 이것을 이용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현우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할아버지, 왜 제게 이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가난한 아이일 뿐이에요. 김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너는 옛날처럼 가난한 아이가 아니야. 너는 용감하고 나에게 이 세상에 선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되었어. 너는 열심히 노력했고, 배웠고,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그저 내가 꿈꿨던 너와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세상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는 것뿐이야.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할아버지의 늙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을 제가 겪었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몇 년 후, 현우는 그 회사의 젊은 CEO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점은 현우가 회사를 운영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데만 몰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김 회장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데 힘썼다. 장학금을 지원하고 외딴 농촌 지역에 학교를 설립했다. 현우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시간을 잊지 않았고 김 회장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었다. 어느 날 현우는 자신이 자랐던 달동 골목을 방문했다. 익숙한 길에서 복권 뭉치를 들고 햇빛 아래 복권을 파는 어린 소년을 보았다. 현우는 다가가서 소년의 모든 복권을 사주고 함께 밥을 먹었다. 소년의 놀란 눈빛 속에서 현우는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다. 비록 힘들지만 희망과 선한 마음을 지닌 아이였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너는 꿈이 있니? 소년은 머뭇거렸지만 곧 대답했다.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랬단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줬지.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네가 배우고 싶다면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지원해 줄게. 소녀는 눈을 크게 뜨며 어안이 벙벙했지만 곧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현우는 선함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김 회장의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 의지, 그리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알려주는 교훈이었다. 이야기는 현우가 밝은 햇살 속에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그의 뒤에는 가난한 아이들이 희망과 나눔의 상징처럼 손을 흔들고 있다.